안녕하세요. 시계열 분석 및 실험 13조 조별과제 발표를 맡은 권혜진입니다. 저희는 삼성 주가 데이터들을 이용해 시계열 분석을 하여 주가 예측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목차 순서입니다. 저희 먼저 데이터 소개, 아리만 모형, 윈터 홀트, 딥 러닝 순으로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데이터를 통해서 아리만 모형, 윈터 홀트, 딥 러닝을 통해서 시계열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데이터 소개입니다. 저희는 시계열 자료로 일단 삼성 주가 데이터를 선택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데이터는 삼성 주가 데이터입니다. 데이트, 오픈, 하이, 로우, 클로스, 볼륨, 체인지가 나오는데요. 이때 영어 단어 뜻은 저희가 아는 평소에 쓰는 영어 단어 뜻이 아니라 장시장에서 쓰이는 단어들입니다. 오픈 같은 경우 장 시작 가격인 시가를 의미하고, 하이는 고가, 로우는 저가, 클로스는 장 마감 가격인 종가, 그리고 볼륨은 거래량, 체인지는 변화율을 뜻합니다. 저희는 주가 예측을 위해서 장 마감 가격인 클로스, 종가 데이터를 선택하였습니다. 1997년 10월 8일부터 2021년 11월 3일까지 데이터가 있습니다. 다음 보이는 그래프는 삼성 종가 데이터 그래프입니다. 선형 추세, 확률적 추세, 그리고 정상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동 평균선에 대해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주가 흐름을 기반으로 향후 주가를 예상해 보이는 데 쓰이는 선을 이동 평균선이라고 합니다. 평균적인 주가 흐름이므로 평균적 추세 예측에 쓰이고요. 보통 저희 주식 시장에서는 이동 평균선을 5일, 20일, 60일, 120일을 기준으로 이동 평균선 그래프를 그려서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를 찾아내는 데 쓰입니다. 골든 크로스는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보다 아래에 있다가 위로 올라가는 경우를 골든 크로스라고 하고요. 보통 골든 크로스가 보이면 이때 해당 주식을 매수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데드 크로스 같은 경우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보다 위에 있었으나 아래로 이동한 경우 이때를 데드 크로스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해당 주식을 매도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삼성전자 단순 이동 평균 그래프입니다. 1997년부터 2021년까지 데이터를 이용해 그래프를 그렸으나 이 그래프들이 모두 겹쳐 보여서 저희는 따로 2019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이동 평균선을 구해보았습니다. 전체 데이터를 이용한 단순 이동 평균 그래프보다는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가 더 명확하게 잘 보입니다. 삼성전자 지수 이동 평균 그래프입니다. 마찬가지로 1997년부터 2021년까지 그래프 자료들을 바탕으로 그래프를 그렸으나 마찬가지로 겹쳐서 명확하게 구별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 또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래프를 그렸고, 여기서 2012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그래프는 저희가 예측한 그래프입니다. 다음은 아리만 모형입니다. 저희는 삼성 주식 데이터를 가지고 아리만 모형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D차 차분한 데이터에 아르마 PQ 모형을 적합하였습니다. 과거 데이터의 추세까지 반영이 가능한 게 특징입니다. ADF 검증을 하였습니다. 드리프트와 트렌드가 모두 없는 경우, 드리프트는 있으나 트렌드가 없는 경우, 드리프트와 트렌드가 모두 있는 경우를 보았고요. 차분 후 정상 과정 조정을 하였습니다. 차분된 데이터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가로축에서 0에서 6천까지 표시되어 있는데요. 저희 1997년부터 2021년까지 제 자료 관찰값이 6,000개이기 때문에 여기서 6,000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시간이 지날수록 분산이 커짐을 알 수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차분된 데이터 초기 200일의 그래프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차분된 데이터의 마지막 200일 그래프입니다. ACF를 통해 저희는 1차 시 이후로 일정하고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형태임을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프를 보면 어떤 아리마 모형을 적합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움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차분된 데이터가 아직 비정상 시계열임을 알았고, 하지만 차분된 데이터가 정상 시계열이라 가정하고 잠정 모형 적합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저희는 ACF와 PACF로 적당한 모형을 선택할 수 없어서 오토 아리마를 통해 적당한 모형을 선택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리마 0, 1, 3을 잠정 모형으로 선택하였고요. 이때 아카이케이 인포메이션 크리테리아는 91,162.86이 나왔고, 베이즈 인포메이션 크리테리아는 91,196.36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이시는 식은 잠정 모형의 식입니다. 잔차 분석 그래프입니다. 마찬가지로 6000은 데이터 관찰값들의 수이고 0에 가까워질수록 1997년의 데이터값과 가까워지고 6000과 가까워질수록 2021년 11월 데이터값들과 비슷해집니다. ACF 그래프를 보시면 일시차 이후로 일정한 값을 보이고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형태임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PACF 그래프를 보면 아르마 모형의 PACF로 판단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L정 박스 검정을 하였습니다. 박스 테스트를 이용하였고요. 이를 통해 x² 값이 32.572, 자유도가 12, p-밸류가 0.00129를 나타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위 L정 박스 결과는 주어진 잔차의 자기 상관계수가 동시에 12시차까지 0인가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위 확률이 작으므로 기무가설을 기각하였습니다. 아직 자기 상관이 존재합니다. 예측 모형 그래프입니다. forecast from 아리마 013이고요. 여기서 6000 이후에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저희가 예측한 부분입니다. 저희는 삼성 종가 데이터를 이용해 로그 변화를 하였습니다. ADF 검증을 하였고요. 드리프트와 트렌드가 없는 경우, 드리프트는 있으나 트렌드는 없는 경우, 그리고 드리프트와 트렌드가 모두 있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차분 후 정상 과정 추정을 하였습니다. 로그 차분 데이터입니다. 아까 나온 데이터 그래프들에 비하면 비교적 분산이 일정해 보입니다. ACF 그래프를 보면 2차수 이상부터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형태임을 알 수 있고, PACF 그래프를 보면 2시차 이후로 감소하는 형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잠정 모형 선택은 밑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아르마 1, 2를 잠정 모형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이를 잠정 모형을 통해 아카이케 인포메이션 크리테리안이 마이너스 27,016.92 그리고 베이즈 인포메이션 크리테리안이 마이너스 26,990.12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밑에 있는 식은 잠정 모형의 식입니다. 예측 모형 그래프입니다. 저희는 이 그래프를 통해 6000 이후에 나타나 있는 부분이 예측 부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아리마 모형의 한계점은 선행 추세와 확률적 추세로 판단하고 차분하였으나 여전히 비정상 시계열로 보입니다. 그리고 로그 변환을 하여 또 차분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상 시계열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배당 시즌에는 삼성 주식을 많이 매입하여 주식이 올라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계절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해결 방안은 계절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아리마 모형에서 더 나아가 새로운 모형을 적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절성과 주기성을 반영한 모델인 윈터 홀트 예측 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Decomposition of the series 시계열 분해를 하였고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점진적으로 그래프가 증가하고 약간의 계절성도 가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측 모형 그래프입니다. 1997년부터 2021년까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래프를 그려보았으나 겹쳐 보여서 저희는 또한 이 그래프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다시 그래프를 그려보았습니다. 2021년 1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그래프는 댐프트 포캐스트와 운댐프트 포캐스트를 이용해서
이용해서 그린 그래프인데요. 데인프트 같은 경우 그래프가 너무 상승하거나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있는 그래프고, 넌 데프트 포캐스트 같은 경우는 그런 데프트 장치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넌 데프트 그래프인 빨간색 그래프가 데프트 포캐스트인 초록색 그래프보다 조금 더 값이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는 더 나아가 딥러닝 기법을 활용하여 주가 예측을 시도하였습니다. 먼저 아리마 0, 1, 3부터 홀츠 리니어 트렌드 위스 댐프트까지는 선형 예측 기법이고, 홀트 윈터스 시즈널부터 홀트 윈터스 시즈널 위스 댐프트까지는 계절적 추세를 반영한 예측 기법입니다. 그리고 DNN 테스트 세트 기준부터 GRU 세트 기준은 딥러닝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때 DNN은 시간 정보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가중치를 업데이트해가는 방식이고, 시기일 예측에 있어서는 알고리즘의 원리상으로 과거의 시간 정보를 기억할 수 있는 GRU라는 알고리즘이 쓰입니다. 여기서 GRU의 핵심은 과거의 데이터와 정보를 기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세 가지 기법을 통해서 MAE, MSE, 그리고 MAP를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